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 일대 총 사업비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외에 한류 문화 콘텐츠 관련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한 국내 굴지 기획사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대와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입니다. 광주시가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지향하겠다며 당초 기준을 바꿔가면서 공모한 끝에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호반건설과 중흥토건 등 지역 건설사를 포함해 8개 법인으로 구성된 현대 컨소시엄은 2030년까지 138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와 주상복합시설 8,000세대를 비롯해 15,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한류 콘텐츠 촬영 스튜디오, 인공지능 R&D 센터 등 지역 전략 산업시설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혀 평가 기준인 800점을 넘겼습니다. 전략 산업시설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한테 기부 체납하게는 되는 그 시설입니다. 그거는 한 8,052억. 물론 이제 토지비 포함입니다. 특히 유명 아이돌을 배출한 기획사들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인 중 한 곳에 한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한류 스타를 따라다니는 그런 팬덤이 그 거리를 불문한다. 그리고 어떤 콘텐츠만 주어지면 충분히 수요를 발생시켜서 그런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 138만 제곱미터 개발 계획을 보면 아파트가 17%, 주상복합시설 8%, 상업시설이 3%고 사업자가 기부 체납하겠다는 전략시설은 15%가량인데 총 사업비는 4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는 한류 콘텐츠 촬영 스튜디오와 인공지능 R&D 센터 등 지역 전략시설을 먼저 짓고 난 다음 아파트와 주상복합시설 등을 짓기로 사업자 공모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돈이 되는 골프장을 먼저 짓고 난 뒤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어등산 관광산업단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광주시 공무원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한 건설사 측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부탁한 의혹에 대해 광주시는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협상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자들의 내부 갈등 때문에 토지 보상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토지 소유자들이 더 이상은 재산권 제약을 참지 못하겠다며 차라리 특례 사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중앙공원 일지구는 전체 면적이 24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80%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토지 보상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었지만 광주시가 아파트 분양가와 대형 평수 조정 등을 놓고 협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특례 사업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토지 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상 못할 특례 사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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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들은 4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사업 계획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며 차라리 특례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조정한다고 해서 6개월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답니다. 이들은 또 1년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금 지급이 더 늦어질 경우 공원 부지 감정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손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토지주 아닙니까? 그러면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또 재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중앙공원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협상조정위원회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분석해가지고 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중앙공원 일지구 특례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이 갈팡질팡을 거듭하는 사이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토지주의 반발이 사업 자체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보성하면 푸른 녹차밭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난 겨울 최악의 한파 때문에 녹차밭이 붉게 말라버렸습니다.
봄철 첫잎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도 붉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성의 한 녹차밭. 사방을 둘러봐도 붉고 말라 비틀어진 잎들만 가득합니다. 가지까지 말라버린 차나무도 있습니다. 이맘때면 푸르러야 할 녹차밭이 온통 붉게 변해버렸고 잎은 바싹 메말랐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나타난 피해에 농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또 설상가상으로도 이렇게 또 기상이변으로 수확량까지 또 감소가 돼서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녹찻잎이 붉게 변하고 가지가 마르는 피해는 지난 1월에 불어닥친 북극발 한파 때문입니다. 녹차의 경우 영하 7도 이하의 날씨가 이틀 연속 계속되면 냉해가 발생하는데 지난 1월 보성에는 나흘 연속 영하 7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냉해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보성 지역 전체 녹차 재배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152헥타르에 이릅니다. 고급차 수확량 감소는 물론 4월 20일 고구에 맞춰 녹찻잎을 따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급차가 주이기 때문에 그 차를 잘 따야 되는데 금년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보성 녹차 재배 농가의 25%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녹차 수요가 줄어든 데다 냉해까지 겹치자 보성군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부터 호남 권역 예방접종센터인 조선대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뭐 형체가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맞았으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광주와 전남북, 제주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으로 21개 의료기관의 종사자 4,7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의료진들은 오는 10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배송받아 소속된 병원에서 접종받게 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광주에서 대상자의 60% 정도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라남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취급과 접종에 대한 지도 감독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요양병원 담당자의 취급 실수로 백신이 폐기되거나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무단으로 접종하는 사례가 타 지역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2명을 접종 현장에 투입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2, 4분기 민간 접종기관에서 접종을 시작하기 전 백신 취급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광양 백운산이 임도 확장 공사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환경단체는 자연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천여 종이 넘는 동식물이 분포하는 생태의 보고 광양 백운산. 차량 2대가 너끈히 지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산자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허리가 무참히 잘려나간 형상입니다. 아까운 나무들이 벌목돼 나뒹굴고 포크레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백운산 산자락 3곳에서 도로 확충 공사가 진행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산지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건 다름 아닌 광양시. 광양시는 백운사부터 상백운암, 그리고 금목재부터 논실마을에 이르는 임도 확충 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형제봉 일대에도 총 길이 6.4km에 이르는 대규모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산불을 조기에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광양시 주민들의 산림 휴양 등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고로쇠를 채취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해결이 사실상 주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운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와 주민들의 요구 아니면 시의 그 목적이 어느 정도 가감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광양시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립공원 지정 논의까지 이뤄졌던 광양 백운산. 주민 편의를 이유로 자연 훼손을 소홀히 한다면 소중한 자연유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짓겠다며 정부 공모 사업을 따낸 자치단체가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 가족센터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시민단체는 단체장 최측근의 땅으로 부지가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군 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진도군 가족센터 건립 위치 변경과 부지 매입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자 방청석이 반발합니다. 충청도민, 진도군 의회, 내 살아라! 동안이 돈이냐 이게! 500억이 당신네들 돈이야! 이 나쁜 사람들! 진도군 가족센터는 진도군이 지난 2019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등 3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관 뒤편 공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올리겠다며 지난해 설계 공모까지 마쳤지만 올해 초 갑자기 부지를 인근 장례식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장례식장 매입에 16억 원, 철거에만 3억 원의 예산이 더 들게 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매입 부지로 선정된 장례식장의 실질적 대표가 진도군청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군수의 최측근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도군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호위병 역할을 했던 그런 그 단체 구성원이 포함된 이런 활동에서 그 사람이 포함된 그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 이거 누가 봐도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도군은 영재교육원과 영화관 등과 가까운 당초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변경했을 뿐이라며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진도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진도군은 논란이 된 장례식장을 이르면 이달 말 철거하고 예정대로 올해 가족센터 준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적정 부지라며 정부 공모에 신청한 뒤 선정된 뒤에는 담당 책임자가 바뀌었다며 예정 부지를 다시 변경한 이유를 두고 특혜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의 수의계약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 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구청 수의계약을 통해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혐의로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백 의원 부부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북구 의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된 여순 사건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